미만의 면적으로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번의 대상 지역은 3개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지역.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맞는데 생산녹지가 아니고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정해 주세요. 제한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이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40%가 아니고 50% 이상.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대부분이어야 돼요. 계획관리가 50% 이상 나머지가 자연녹지 아니면 생산관리지역 이해되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 그 대상지역의 토지 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그럼 기준을 누가 정해준다? 국토부 장관. 그래서 뭐 읽어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지정해라, 제한해라, 뭐 맞고요. 그래서 자, 이 5번이 중요한 지문이 아니고 위에 1, 2, 3, 4 이걸 우리가 1년간 연습해 온 거죠. 그래서 4개가 다 틀렸으니까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고요. 4개의 요건들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국토법에서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자, 아파트 건축 여부 이거 뭐 아주 중요한 논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는 일단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건물 자체가 5층 이상입니다. 5층 이상. 그래서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을 찾아라 그랬는데 그 없는 것들 왜 안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죠. 자, 1번에 계획관리지역 아파트 안 돼요. 계획관리지역 왜 아파트 안 돼요? 관리지역은 다 몇 층이야? 4층 이하. 4층 이하로 제한하니까 5층 이상 아파트는 당연히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4층 이하로 제한하는 용도지역 또 어디 있어요? 자, 31페이지 가볼까요? 31페이지. 중간에 아파트. 자, 아파트 건축 여부에서 일단 아파트 1종 일반 주거 4층이야. 그 밑에 보면 녹지적, 보전, 생산, 자연 녹지 다 4층이야. 관리적, 보전, 생산, 계획 관리적 다 4층이야. 이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또 저희 용도지구 중에서 자연 취락지구도 4층이야. 그래서 이런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아파트 건축할 수 없죠. 그럼 4번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것도 4층이야.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저층주택 하면은 4층 이하니까 이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아파트 다 안 돼요. 그럼 일종 일반 주거지역 했으니까 우리 일종 전용 주거지역도 아파트 안 되죠. 할 때 일종은 아파트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단독주택 중심,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안 되죠.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든, 일종 일반 주거든, 일종은 다 아파트 안 돼요.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자, 얘도 아파트 안 됩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왜 아파트가 안 돼요?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은 주택 자체가 금지. 집 짓고 살 수 있는 생활권이 아니다. 유통상업지역은 도매시장, 시장바닥 제일 시끄러운 동네, 생선 비린내 쩔어 자는 거죠. 또 전용공업지역은 공예공장, 공예를 내뿜는 공장이 있으니까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은 주택 자체가 금지. 아파트도 당연히 건축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저희 노후가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요? 노후가 단독주택은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노후가 단독주택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안 되죠. 그래서 다 의미를 따져보는데 딱 한 개만 남다 그랬어요. 일반공업지역. 얘도 아파트 안 된다.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은 논리가 없다 그랬죠. 그냥 안 된다. 에우라 그랬어요. 일반공업지역도 아파트 금지입니다. 그래서 일반공업지역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하나 더 들어와서 자, 일반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했어요.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도 건축할 수 있게끔 건축 제한을 완화해 주죠. 그런데 일반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돼도 절대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은 절대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정답은 5번 이종 전용주거지역. 자, 이종 전용주거지역은 목적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중심이니까 공동주택, 연, 세, 기 다 건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종 전용주거지역. 이거 답은 5번이 정답인데 왜 나머지 것들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개념을 딱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자, 용도 지역에서 용적률 최대 한도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그럼 건폐율, 저번 주에는 건폐율, 오늘은 용적률, 아주 매주 물어보고, 다음 주에 또 3회 차에는 또 다시 건폐율, 4회 차에는 용적률, 아주 매회 물어보는데 너는 매회 물어봐라. 나는 매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꼭 외워갖고 맞춰야 돼요. 우리 공법은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나오는 게 있어. 그거는 무조건 외워갖고 맞춰야죠. 그런 거에서 점수 딱딱 따야 돼요. 그럼 일단 용적률은 공식이 연대입니다.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 자, 연면적이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근데 우리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빼주는 거. 지하층,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 이런 것들 빼주게 되죠. 그래서 이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 이 용적률 최대한도 정해놓고 줄이는 거예요. 용적률 최대한도 초과하지 마라. 용적률을 규제하면 뭐가 줄어들어요? 연면적. 연면적이 줄어드니까 충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연면적을 규제해서 충수 제한, 입체 크기를 규제한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용적률의 최대한도 자, 한번 정리해보면 자,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 1종이죠. 일반 주거 1, 2, 3종, 준주거. 그럼 주거지역부터 한번 보면 자, 1종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런데 50% 이상, 이건 조례를 규제하는 거지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최소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한도, 항상 최대한도가 핵심 100. 자, 2종 전용 주거는 150, 1종 일반 주거 200, 2종은 250, 3종은 300. 그래서 자, 1종 전용 주거 100m 달리기 시작한다 생각하면 되죠. 100 시작해갖고 50씩 쭉 더해가시면 돼요. 근데 준주거 지역은 350%가 아니고 500. 자, 이게 작년의 정답이었죠. 그래서 준주거 500. 요거는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거 지역의 최대 한도는 500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적. 상업적은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그럼 근린 상업적 근자에서 딱 뭐를 봐야 돼요? 구자를 딱 봐야죠. 그래서 근린 상업적 900, 유통 1100, 일반 1300, 중심은 1500. 그래서 상업적은 900 시작해갖고 그냥 200씩 쭉 더해가면 돼요. 900 요것만 딱 찾아내면 되죠. 200씩. 그다음 공업적. 공업적은 전용, 일반, 준공업.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은 요 3종 일반 주거지역 300 이거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300. 일반 350, 준공업지역은 400. 그래서 공업지역도 300 시작해서 50씩 쭉 더해가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은 순서가 그래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50씩 쭉 더해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 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자, 녹지지역 중에서 보전 녹지만 80, 생산 녹지 100, 자연 녹지 100. 그래서 저 보전 녹지 지역만 도시지역에서 유일하게 용적률 80%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도시지역에서 가장 행위 제한이 센 곳은 보전 녹지다. 그죠? 보전 녹지가 가장 행위 제한이 센 것. 보전 녹지 80, 나머지 100입니다. 그 다음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만 100, 나머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다 80. 그래서 비도시에서는 계획관리 100. 그거 신경 쓰면 되죠. 그럼 일종 일반 주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100, 150, 200, 200%가 되고요.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은 100, 당연히 다르죠. 그 다음 3종 일반 주거. 100, 150, 200, 250, 300. 3종 일반 주거 300. 그대로 전용공업적 갖고 오니까 300. 그래서 2번이 정답. 이런 식으로 이제 용도지역 딱딱 보면서 3초 내로 건폐율 용적률을 튀어나와야 돼요. 1년간 연습한 거니까 3초 내로 딱딱 튀어나와야 이런 문제들 딱 1분 내에 해결해갖고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무단하게 하여튼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6번 문제로 합니다. 6번. 자, 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해서 틀린 것은 용도지구는 일부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완,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 증진, 경관, 안전 이런 용도지역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하고요. 이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는데 주로 건축 제한, 이 개별 건축 제한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에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용도지구는 제일 큰 특징,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여튼 중복 지정할 수 있다 하면은 용도지구만, 하나의 토지에 고도지구, 경관지구, 방화지구 얼마든지
중복 지정 가능하죠. 그럼 우리 법에서 용도지구가 9개, 그 중에서 5개, 여기 써 있는 거 5개. 자, 얘들은 그대로 대통령령에서 3분 들어가죠. 용도지구의 3분. 이거 그대로 작년에도 기출. 그래서